안녕하세요. 도연 김종성입니다. 이제 1월도 하순으로 접어드네요. 해가 바뀌었지만 금년 1월은 참 예년과 많이 다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돈은 덜 쓰나요? 그럼 그 돈 여러분들 모여졌습니까? 참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뭐 야유에 나가고 뭐 또는 어디 뭐 사람들과 모임하고 식사 자리하고 그래서 돈 지출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더 돈을 소비가 좀 줄지 않았겠어요? 왜냐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주머니는 좀 두둑해졌나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죠. 이렇게 작은 돈, 일상생활에서 쓰는 돈 자체가 그렇게 큰 생활에 큰 힘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돈이 전략을 안 해도 자본이 쌓이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듣지 않을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월 23일인가요? 우리 걷는다님이 그 스마트 스토어에 대해서 강의를 하죠. 걷는다님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걷는다님이 시작한 스마트 스토어는 하늘이 도와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이 불어났잖아요. 그런 원인도 있고 또 탁월한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1월 23일 오후 2시 반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또 우리 부모님 있죠. 부모님은 29일 날 저녁에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법인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법인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100명 모집에 인원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또 다른 강의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프라인 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죠. 네,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한 회원과 오랜 기간 상담을 통했고 그분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데 어떻게 제가 협조를 하고 싶은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회원은요 40대 미혼입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 있죠. 전세로. 그렇게 하고 몇 년 전부터 청약을 이제 혼자 살고 가족이 없으니까 독립세 들어서 가족이 없으니까 청약 점수가 높지 않죠. 청약 점수가 높지 않아서 특공을 많이 넣기도 했고 공공 청약을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다 떨어졌습니다. 몇 년째 그랬고요. 제가 작년 여름 정도 가을로 접어든 시점에 이제 청약 그만하고 경매로 사든지 일반 매매로 사든지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항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진행을 했고 결국은 이제는 청약 자체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져서 며칠 전에 청약을 이제 포기하고 집을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거주 집을 알아보고 있는 과정인데요. 집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6억 언저리에서 집을 사는데요. 서울에서 6억 언저리의 아파트를 살려면 어디를 가야 되나요? 강서구나 노원 쪽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직접 임장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물건 6개를 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다섯 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개는 취소를 해버렸고요. 걷어들였고요. 물건을 걷어들였고, 두 개는 그 자리에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물건 하나는 6억 7,500인데요. 그 자리에서 7억 5천으로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분은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요. 전세금이 자기 자산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하나 찾았긴 했는데 그것을 계약을 해야 되는 과정 안에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왜 그런 거니? 이분도 혼자 살면서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장에 성실히 근무했고 그 돈을 재형저축이란 것을 근로자 우대 저축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본의 파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형저축이라고 이자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많이 커집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대출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물건이 6억이 넘다 보니까 대출이 40%밖에 안 됩니다. 6억 이하는 50%까지도 생애 최초 주택 6억 이하는 50%까지 할 수 있지만 6억이 넘으니까 40%밖에 안 됩니다. 막말로 6억이라고 한다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전세금 합쳐도 많은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 갈등, 밤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이 작년 가을에만 했다 하더라도 이 물건은 4억대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미 이렇게 2억이란 돈이 올라버렸어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카페에 맥스라고 하는 맥스 아시아라고 하는 젊은이, 지금 33인가 되는 젊은이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다녔습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를 다녔고 우리 카페에 온 지가 이제 3년 차 됐습니다. 3년 차. 처음에는 와서 지방에 있는 월세 물건을 몇 개 했습니다. 월세 물건.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단타 물건을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작년 7월이죠. 작년 7월 달에 일산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급매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처분을 했어요. 11월 달에. 그런데 자그마치 시세 차익이 7천만 원을 받습니다. 7천만 원. 그뿐만이 아니죠. 많은 회원들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회원들이 평택에 있는 소사벌 쪽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평택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소사벌 지역에 있는데 그쪽에 가서 몇 사람이 집을 샀습니다. 우리 짜이롱님이 그쪽에 가서 집을 하나 샀는데요. 매입 가격이 3억 1,500만 원, 3억 1,500. 그랬는데 전세를 2억 7천에 맞춰서 4,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4,500만 원. 이때 저한테 전세 계약을 할 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어드바이스를 했을 텐데 꼭 전세 계약할 때 말을 안 하고 그냥 계약을 해버려서 4,500만 원이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도 뭐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왜 그런 거니? 우리 영주 도나님 같은 경우에는 층이 낮아요. 3층짜리인가 샀는데 2억 8,800인가 샀어요. 2억
탈뱅이가 샀는데 전세를 2억 7천에 맞췄어요. 그래서 기타 비용 다 합쳐서 세금까지 합쳐서도 뭐 3천만 원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전세를 마쳤습니다. 이제 거기 이제 우리 부모님도 샀고요. 몇 사람이 샀고 지금은 가격이 올라 버렸습니다. 가격이. 아까 이제 우리 짜이롱님 얘기했지만 3억 1,500에 샀지만 지금 매물이 나온 것은 4억입니다. 4억. 이제 그보다도 떨어진 매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세를 안고 산다든지 월세를 안고 사야 되는 그런 매물만 남아 있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제 우리 회원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계속 청약을 넣다가 많은 시간을 버렸고 또 자본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재형저축이라든지 은행 저축을 통해서 돈을 모아왔어요. 돈을 모아왔어요. 그랬는데 모은 돈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맥스아시아님은 단기간에 7천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어버렸어요. 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 도나님이나 짜이롱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수익이죠. 사실은 뭐 팔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매매 가격에 1억이란 돈이 한 달 사이에 가격이 뛰어버렸어요. 한 달 사이에. 그러면 답이 있는 거 아닐까요? 답이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그 지역을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 보고 그 지역에 가서 살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해보라 이거예요. 확인해보라.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산도 지금 그래요. 일산도. 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해요? 불안함 때문에 못해요. 불안함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 회원 한 사람이 상담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느 지역을 경매로 입찰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금년 한 해도요. 집값이 많이 오를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돈은요. 그냥 벌리지 않습니다. 항상 리스크를 먹고 사는 게 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덜썩덜썩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덜썩덜썩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여러분들 옆에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들과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개중에는 전문가들의 사기꾼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워야 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건강 많이 챙겨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기침만 하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건강 꼭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